예, 증시가 좀 단기 급락을 했죠. 외인 선물이 한 3조 원가량 되면서 그 다음에 급락을 했고요. 지난주 목금 정도는 플러스 한 6천억으로 좀 줄였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이요, 대략 2조 한 8천억인가가 하방되면서 하락을 시작했고, 하락이 심화됐죠. 그러면서 목금 한 대략 6천억, 지금 마이너스 2조 2천억 남아 있습니다. 아직도 하방인데, 지금 뭐 금요일날 다우나스닥이 올라서 월요일은 뭐 장중에라도 반등을 시도하겠죠. 지금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제 반등은 하는데 목요일날 반등이 오겠죠. 장중에라도. 근데 여기 보면 가장 가까이 붙은 5일선을 못 넘고 반등하면서 월요일 반등하고 다시 화요일날 떨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날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끝지점인지, 아니면 그러니까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올 건지, 아니면은 잠시 반등은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한 번 더 재하락해서 뭐 2800선까지라도 크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, 또 하나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일 거냐.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는 3000선 지지를 보인다면은 뭐 지난 금요일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거 3000선 하나 기억해 두시고, 또 하나는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예전에 요 기간 동안의 박스권이었는데, 그죠? 그러다가 넘었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추가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29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여기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반등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기서 여기 한 280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. 예. 뭐 만약에 외인 선물이 다시 뭐 마이너스 3조 사정 들어간다. 왜냐면 여기 이 추세가 나가서 그렇죠. 나갔기 때문에. 이후에는 근데 이제 반등이 이제 어떻게 올 거냐. 예를 들어 일단은 설령 더 떨어진다고 해도, 근데 이게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이걸 움직이는 월가와 심리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과연 월가가 어떤 것을 쓸까. 정말 좀 더 떨어지더라도 기어이 한 번 더 올려서 또 한 번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꼬라박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뭐 보편적인 행태를 생각한다면은 뭐 상황 따라 박스권 하다까지, 뭐 월요일에 좀 반등하더라도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다시 떨어져서 박스권 하단 요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튀어 오르는데, 그게 제가 중기 추세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죠. 뭐 뒤에는 잘렸는데요. 중기 추세가 대충 이렇게 3200선 언저리로 지나가죠. 그러니까는 이거를 넘지 못하고, 이 추세를 회복 못하고, 위까지 빡 해서 맞다가 이렇게 추가로 떨어지는, 요렇게 되면은, 이 정도 2800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 올해 1차 하락 정도가 촉발됐다.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2008년, 7, 8년 모델이라면은 다시 끌어올립니다. 예.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. 아니면 또 하나는 그냥 약간 엑스트라하게 약간 부수적으로 든 생각인데, 상황 따라서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이 더 쌓여서 만약에 누적 마이너스 5조 원, 4조 원 넘어간다. 그래서 단기로 치게 되면 미니 선물까지 마이너스로 붙거든요. 작년 3월 때 그랬습니다. 2, 3월 때 폭락할 때. 만약에 외국인이 미니 선물까지 크게 막 매도를 친다고 하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작년 3월처럼 확 떨어지는 것도,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나리오인데, 그러니까 2007, 8년도 없던 시나리오인데, 여기서 또 크게 2200선까지 뭐 이렇게 반등하면서 떨어지겠죠. 떨어지더라. 이렇게 해서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안 죽겠죠. 그리고 미친 듯이 연말이든 내년 초든 다시 또 엄청나게 또 3000선 언저리까지 또 반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크게 반등하고,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나리오로 염두는 두겠습니다. 일단 대응은 이후에 떨어질 때마다 인버스를 조금씩 줄일 겁니다. 지금 인버스 50에서 60%이고요. 거의 지금 60% 가까이 해놔가지고,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인버스는 한 40%면 충분하거든요. 원래는.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 인버스는 조금씩 줄이면서 반등을 대비는 하는데, 그래도 여기를 회복하기 전까지, 이 라인을 회복하기 전, 아니면 3208이라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30% 이상의 인버스는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. 30%를 줄이는 거는 3208 이상에서 여기라도 넘으면은 그때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본격 반등은 사실 5일선이 회복하면서 일어나거든요. 근데 5일선 회복하려면은 아니면 3208까지가 아니고 5일선을 회복하면은 좀 인버스를
줄여볼 수 있죠. 요선이거든. 요선을 그러니까 보통 반등할 때 요걸 회복해야 반등하는데 이게 반등을 해도 또 5일선 못 넘고 하면은 계속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시즌인가에서 보여드렸죠.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본격 반등은 5일선. 5일선이 만약에 회복한다. 그러면 거기서 좀 추가로 인버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각자 대응하시는데 줄이는 건 물론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. 이렇게 확 급반등. 빨간색이 낫겠죠? 확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. 예, 그걸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. 제가 볼 땐 없어요. 물론 지난주에 6천억이라는 목금에 그 정도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마이너스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지 말 건지는 솔몽 주식TV에서 지금 매번 하고 있는 선물 동향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이 어느 정도 한 마이너스로 일정 기간이 유지되면은 이런 하락이 나온다. 이건 사실인 것 같고. 근데 이때는 너무 왔다 갔다 했죠. 근데 이때는 그보다 롤오버의 상방을 처분하는 정도로 했을 것 같고,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는 쌓이는 게 그대로 쌓이는 거다. 또 외인 선물에 조금 줄어서 인버스를 조금은 줄이고, 월요일을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와중에 낙폭과대가 있습니다. 낙폭과대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인버스, 코스닥 인버스, 나스닥 인버스, 러셀 인버스 골고루 들어갔거든요. 인버스 일부는 조금 줄이고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줄이는 거죠. 코스피나 코스닥 인버스를 좀 줄이고 그거를 일부 낙폭과대로 좀 일부 매수하고 5에서 10% 정도 매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일부 인버스를 이게 더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은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걸로 조금 옮길까 싶기도 한데 물론 나스닥이 계속 또 잘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. 러셀도 금요일날 반등은 했는데 러셀도 약간 차트가 약간 불안불안하긴 해요. 요즘에 또 이렇게 골고루 하는 중에 요거는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면 여기로 옮기던가 나스닥은 안 떨어져서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아마도 추가로 월요일날 잠깐 반등하고 화요일날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도 여기서는 한번 버벅은 걸을 겁니다. 이 라인에서 2940, 2930 장중으로 치면 2920 정도까지 될 것 같긴 한데요. 그죠? 설사 떨어지더라도 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잠깐이라도 버벅이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. 보통 떨어질 때요. 이런 데서 뒤에 뭐가 있죠.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 세 개나 있잖아요. 여기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면 안 좋은 건 2800선까지 생각하는 건데요. 이것도 각오는 하십시오. 2900선 초반 안 되면 여기 깨지면은 모르니까요. 그리고 진짜 제일 안 좋은 여기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2500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 물론 하루 이틀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선물 동향 통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수가 5일선을 회복 안 했는데 인버스를 너무 많이 줄이진 마십시오. 5일선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일선 회복 못하면 인버스를 꽤 그래도 한 40-50%는 들 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미세 조정하면서 5일선 회복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. 외국인 주식은 볼 것도 없이 계속 그냥 미친듯이 팔고 있어요. 2007년, 2008년하고 똑같아요. 근데 2007년, 2008년에도 그러는 와중에 선물을 이용해서 때로는 떨어지다가 또 헷갈리게 하고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이만큼 또 반등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. 잘못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. 삼성전자 물린 개미들 못 빠져나오고 더 매수한다? 이제 그러다가 추가 하락 당하고 막 그러겠죠. 근데 과연 반등을 해서 한 번은 또 헷갈리게 할 거를 이만큼씩 한번 큰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반등이 원래 정석적으로는 좀 작아야 되면 작고 떨어지는 게 이게 맞은데 선물 동향하고 어렵죠, 여러분. 이런 거 여러분 알아서 뭐 합니까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인버스를 줄였는데 만약에 3천선을 깨거나 인버스를 일부 한 5에서 10% 줄였는데도 만약 여기를 다시 깬다. 그러면 인버스를 다시 늘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10% 인버스 줄였는데 5일선도 다시 깬다. 그럼 그만큼 인버스를 다시 늘려야 됩니다.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. 복잡하죠.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인버스를 좀 줄이더라도 3천선 깨면은 다시 늘리고, 아까 말한 2920선도 그렇게 대응하고, 뭐 그런 식으로 하고, 2700도 그렇게 대응하고,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.
아유, 이해가 되시려는가 모르겠네요. 예. 실시간 방송에서 자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